네. 그래서 네, 다시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시냅스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시기에 받아들인 자극을 가지고 뭐래 어떻게 돼 있어요? 평생 사용할 뇌신경막. 그래서 제가 6살 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살 반 전에 전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경험치의 영역은 다 노출을 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네, 맞아요. 사통발탈. 예. 그래서 요렇게 쭉쭉쭉 연결해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냅스 이런 모양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쵸? 네. 이게 출생이고요. 14 세예요. 6 세고요. 제가 이런 그 부분들 그리고 뇌 부분들의 시냅스와 뭐 영상 그리고 MR 사진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태교 7 개월 때부터 기억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되게 이렇게 막 보드북 같은 거 있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읽을 책들. 그 책들을 사서 저는 장난감이나 뭐 그때 당시 첫째 아이니까 유모차 샀죠. 네. 근데 아이 장난감이나 이런 거 준비 안 했고요. 저희 집엔 장난감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책으로 가지고 놀았고 예 책으로 물고 빨고 막 이런 뭐죠? 도미노 만들고 그렇게 놀았었기 때문에 예 아이가 그때 기억이 생기고 태어나서 읽을 책들을 그때부터 저는 그 책으로 태교를 한 거죠. 예. 그러고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아이는 그 그림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장기 기억화되고 훨씬 더 빨리 노출이 되고 빨리 이미지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지들의 사파들이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먼저 뇌 발달을 촉진해 줬기 때문에 아이의 속도, 이미지의 부분을 연결해서 처리 속도는 네 남들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건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6 살에는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어때요? 14 세. 네. 중학교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쪼끔 더 두꺼워지기는 하는데 장가지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6 살, 7 살 때는 정말 정말 중요한 굵은 가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이런 굵은 가지들이요. 그래서 잔가지를 쳐도 길이 많이 만들어지게 해 줘야 되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살 때는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36 개월이 마지노선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기까지 네 전체적인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모든 거와 기본적인 소양은 이때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운 4 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 "아니야. 싫어. 뭐." 막 이러면서 발달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시기 이후 한 5 살에서 6 살이면 도덕적 부분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발달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뇌는요. 시냅스의 차이예요. 아까 있는 얼기설기. 그쵸? 얼기설기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보시면 뇌의 가소성 이게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뇌가 변화하는 성질이거든요. 경험의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그리고 학습의 수치 그 학습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 과학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삶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인지적인 개념 그리고 감성적인 개념, 정서적인 개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익히고 배우는 거잖아요. 학습이라는 단어가 배우고 익힌다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더더 집중하시면 돼요. 배우고 익히는 부분들이 학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뭔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뭔가 뭐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배우는 것들을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만물을 익히고 연결하는 걸 학습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학습에 의해서 뇌가 변화하는 성질. 그래서 보세요. 밑에 뇌가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신경세포 구조를 변화시키는 성질. 이건 과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뇌과학. 예. 이건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부정을 해서 "아 됐어. 네 할 수 있어. 지금 안 해도 나중에 해도 돼." 이건 어머니가 합리화하시는 거지 네 이 학설을
부정하는 부분들이나 이걸 뭐 이래도 우리 아이는 잘 클 거야.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있는 그 길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서 뇌가 좋은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그리고 아이에게 적절한 노출값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의 가소성을 제대로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새로운 길들을 많이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0세부터 3세, 뭐 36개월까지는 여기에 수용 능력, 이때 우리가 2세까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말을 알아듣는 거 있죠. 말 알아듣는 게 최고치거든요. 예. 말 알아듣는 게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딱 24개월까지가 최고 피크예요. 그 말을 알아듣는 자체가 예. 지금 이제 본부장님 수락을 조금 지금 위에 계속 멘션이 떠 가지고 제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베르니케 영역하고 브로카 영역의 두 가지의 부분들이 있는데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말을 알아듣는 중추예요. 근데 베르니케 영역 자체가 2세 요때 피크를 찍고요. 그다음에는 뭐 조금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세 24개월 이전에 알아듣는 요소를 정말 쏟아부어 주면요. 베르니케 영역의 피크를 찍는 수치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 막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찐맥 강의에서는 오늘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 어머니분들이 언어의 개념이 그냥 인간이니까 다 하는 거 "우리 아이는 말이 빨라요."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있는 제가 이제 뇌 아까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베르니케 영역 자체가 24개월 이전에 알아듣는 영역이 최고치를 하는데 그때 거의 다 말을 안 해요. 예. 브로카 영역이라고 말을 하는 영역 자체는 4 세까지 피크거든요. 그러니까 4세 정도쯤에 해서 6세 정도쯤까지도 발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 두 가지의 속도가 다릅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피크를 찍어야 그다음에 말을 하는 영역의 부분들이 쭉 올라가지는데 이거 자체의 인풋, 소위 말해 노출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인지하는 노출도가 떨어지니까 이 자체가 이 아까 있는 브로카, 말을 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느려지는 그 부분이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 "잘해요." 라고 하는 그게 사실 더 높아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전두엽 발달의 70~80%는 언어 지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아 아이들이나 그리고 저유아 아이들 웩슬러 검사에선 언어에 관련되어 있는 그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게 IQ랑 거의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신경세포의 신경세포의 연결이 가장 활발하고요. 네. 이 시기에 머리가 좋고 나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냅스의 폭발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표현 능력, 창조적 발달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요 시기에 사부작 그런 뭐 불익 활동이나 그리고 가위질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막 소위 말해 개발세발 잘라도 되니까 아니면 종이도 구겨 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뇌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달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방식으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6개월 이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편독, 기호 독서가 만들어졌을 때는 최대한 방식을 빨리 채택을 하셔서 예 여러 가지 골고루 얌얌으로 노출이 될 수 있게 전향시켜 주셔야 돼요. 아이가 이 그림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그림체가 있는 책만 고집하실 게 아니고 그래야 골고루 발달을 하거든요. 측두엽에서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을 발달을 시키는데 얘도 좌뇌, 우뇌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중된 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키드스콜레 3본부의 선생님분들이 아이가 골고루 얌얌을 할 수 있게 계속 어머니 옆에서 멘토 역할을 해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타사와 굉장히 다른 점이죠. 네. 그냥 책을
어머니가 구매하시고 뭐 알아서 뭐 선생님 와서 수업 일 주일에 한 번씩 하고 아니면 뭐 패드로 연결해 가지고 알아서 학습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정말 선배맘으로써 그리고 많은 아이와 많은 어머니를 만나 봤었던 전문가로서 어머니들에게 좀 더 많은 피드백을 해 드릴 수 있고 페이스메이커처럼 같이 달려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 키드스콜레의 교육 디자이너 분들이시기 때문에 선생님분들도 지금 여기에 어머니들을 초대해 드린 것도 있고 또한 이렇게 매달 찐백 강의든 아니면 또 좋은 강의들이나 그리고 좋은 부분들이 라운지 내에 있었을 때도 연결해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머니가 그걸 조금 follow me 하면서 앞에서 요렇게 요렇게 끌어들이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머니분들이 사실 다 바쁘잖아요. 바쁘고 오늘 내일 또 오늘 마음과 내일 마음이 다르고 내일 마음과 내일 모레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네 내가 이 뭐 도서를 아니면 아이의 뭐 책을 적기 독서를 한다고 이제 샀는데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자꾸 그 퀘스천 마크를 어머니에다가 찍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머니 때문에 이 책을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스스로는 사실 못 믿는다고 치고 네 아이를 믿고 내가 환경을 깔아 주면은 이렇게 편향된 형태로 안 하고 골고루 발달을 할 수 있게 아이가 골고루 얌얌 영역별로 잘 볼 거라는 아이의 믿음을 가지시고 환경적인 개념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감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아까 3 감이 다 연결할 수 있는 게 독서의 개념이었고요. 주변 사물을 이용하는 거, 깍꿍놀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독후 활동이라는 백일 독서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레시피도 제공을 해 드리고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 드리기도 하죠. 그 부분들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3 세에서 6세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사고가 시작되는 부분이고 인간성과 도덕성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36 개월에 이전에 그리고 36 개월쯤에는 뭐 하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죠? 예전에 찐백 강의 때? 네. 명작 전래를 분명 꼭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인간성과 도덕성에 대한 경험적 수치를 최대한 많이 넣어 줘라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전두엽이 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고 판단하고 승화하고 소화함으로써 전두엽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이 됩니다. 자극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달을 하는 거죠. 훈련되는 거고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성 좋은 사람으로 자라는 부분들도 가장 효과적인 명작 전래 인간성, 사회성을 하는 건 어느 시기다? 네 36 개월이 시작이다. 그래서 6 살이나 7 살의 명작 전래 읽어 주려고요. 얘 피노키오 뭐 이런 거 알아요. 내용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6 살, 7 살 때 하게 됐을 땐 뭐예요? 내용을 숙지에 대한 부분에 포커싱이지 전두엽 발달의 포커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기 독서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밑에 이 책의 책 읽어 주기는 어휘력,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연결되고요. 새로운 상황에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그럼 여기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경 지식. 내가 그 공간에 가서 궁금해 할 수 있는 호기심의 영역. 그래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책이나 배경 지식, 간접 경험을 한 아이들은 거기에 가서 정말 다른 걸 볼 수 있죠. 네. 아르마딜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 하는데 아르마딜로 박제가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아르마딜로를 봤어요. 얘가 이게 궁금할까요? 아니면 얘가 기억을 할까요? 네. 알기 때문에 기억하게 되고 기억을 했었었는데 너무 인상적이면 어떻겠어요? 집에 와서 또 찾아보겠죠. 그러면 얘는 장기 기억화가 됩니다. 굉장한 장기 기억화가 돼서 네. 여기에 있는 해마로 쑥 들어가고요. 해마 옆에 있는 편도체 즉 정서 뭔가 강압이라든지
아이가 우울이라든지 요런 걸 할 수 있는 요 부분들의 자극점도 더 되기 때문에 얘도 뭔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편도체가 커지거나 이러지 않고요. 여기 전전두엽에 있는 요 부분에 있어서 아니야. 그리고 네. 요 부분에 있어서 베로니카 영역과 브로카 영역 여기에 대한 자극이 연결이 되다 보니 전전두엽에 대한 자극도 많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기역 여기가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측두엽이죠. 이게 기역 여기 보면 청각 기역이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기역화가 되는 해마로 연결하기가 가장 수월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뇌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요. 그림책 하나를 보면 온 전뇌를 다 쓰게 돼요. 네. 우선 우리가 보면 눈으로 보죠. 예.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시각적 자극이잖아요. 그림을 뒤로 후두엽으로 보냅니다. 후두엽이고 그리고 소리를 듣는 청각 이런 것도 같이 있죠. 소리를 듣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판단의 부분으로 그리고 "아 이건 느낌이 어때?" 그러면서 두정엽으로 보냅니다. 감각을 감각을 담당을 하니까 두정엽에서 어디로요? 이게 무슨 건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느낄 수 있게끔 전두엽으로 보냅니다. 전두엽으로 보냈었던 부분들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측두엽으로 보내게 되고요. 측두엽에서 너무나 많은 자극을 하게 되면 이 밑에 요렇게 메롱하고 있는 해마로 집어넣어서 장기 기억화를 합니다. 전체 뇌를 다 돌 수 있는 건 그림책이에요. 시각과. 그러면 글밥만 있는 걸 읽어줘도 되나요? 네.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이의 모든 그 감각을 총동원할 수 있는 건 그림책이기 때문에 아이의 책은 그림을 보면서 꼭 사시라고 그림의 퀄리티를 보고 사라고 하는 겁니다. 양질의 재료를 후두엽에다 넘겨주면 더 많은 사고와 더 많은 판단을 전두엽으로 자극을 줄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1 시간을 쓰더라도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전체 뇌를 쓰는 이 독서 자체가 뇌에 자극을 준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언어까지 노출을 함으로써 이때 진짜 사고력의 빅뱅 시기인 바이링구얼이 가능하고 그리고 남자아이들 요때 확률적으로도 50% 이상대 언어의 최고치를 민감도가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6 살 반 뭐 7 살 때도 "얘 말 되게 잘하는데요?" 그 말의 질을 보세요. 일상 언어를 또 막 얘기하고 그리고 앞뒤의 문맥을 제대로 얘기하는지 그리고 말은 되게 잘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어 아이가 조리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연결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태어나서 7 살까지는 신적인 흡수 시간 그러니까 쫙쫙 빨아들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라는 아시죠 이거는. 그래서 언어의 민감도도 오고 타인의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를 정말 많이 저희는 그걸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언어 교육의 민감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가 하루 종일 "난 수다쟁이라서 괜찮아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한 달 내내 엄마가 하루 종일 떠들어도 300 단어 이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비슷한 말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화를 통해서 많이 쓰는 언어들. 우리가 저기에서 뭔가 멋있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럼 엄마는 무슨 말 요즘에 많이 해요? "우와 대박." 이 대박이라는 두 단어에 풍부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저 사람이 멋있다는 표현을 "저 사람 멋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라고 어머니에게 다시 제가 재차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언어를 아이에게 노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엄마의 언어 교재로도 책이라는 베이스가 중요한 거고 그림은 아이를 위한 그리고 글밥에 대한 부분들은 엄마를 위한 그러면 두 가지의 질이 가장 고차원적인 거라면 아이는 그 그림을 보는 시기에는 그림을 보고 추후에 글을 읽을 수 있는 낭독 시기에는 그 고차원적인 언어들을 빨아들이면서 두 가지를 매칭을 하겠죠. 이것 따로 책을 고르신다면 더 많은 재화와 돈과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림이 이미 이미지네이션 되어 있는 거에 순수한 언어들을 같이 덧대서 간다면 아이는 숙독, 반복 독서, 우리가 얘기하는
문해력과 독해력을 올릴 수 있는 독서력까지 아이는 겟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키드스콜레, 제가 또 키드스콜레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타사의 부분하고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건 굉장히 제 목소리에 힘을 줄 수 있을 만큼 고퀄리티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림값과 글값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마트나 뭐 이런 데 가서 40%, 뭐 50% 할인하는 양배추 먹이지 않듯이, 그리고 웬만하면 유기농으로 먹이고 싶듯이 건강은 영순이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생각의 재료인 책도 1순위 선각의 재료니까 1순위여야 하고, 가장 유기농으로 가장 고퀄리티에, 그리고 가장 잘 만들어진, 재료도 좋은, 글작가, 그림작가 끝장나게 좋으신 분들, 그리고 그걸 편집하시고 만든 그분들의 마음, 네, 그리고 그림값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림을 찾으셔야 합니다, 책을. 그런데 중저가 라인은 어쩔 수 없이 제작 비용을 적게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보면 여기 이 회사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앞에 안 보여도. 어떤 출판사 건지 안 보여도. 그리고 아이가 거기 책만 봐요. 아까 이미 편독이 일어난 거잖아요. 기호 독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편중된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편중된 거에 있어서 맞추려고, 안 그런, 애가 그럼 안 보려고 하는 책 보여주면 책을 더 이상 안 볼까 봐요. 어머니가 나중에 아이가 수학을 안 한다 그러면 수학 어머니 안 할까 봐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있어요.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얘가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럼 독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리딩은 분명 그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의 부분은 생명의 뇌, 이거는 아시겠죠? 생명. 네, 그리고 정서의 뇌, 지의 뇌.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정서는 영아기에, 그리고 지의 뇌, 대뇌 피질, 이 껍데기 쪽에 있는 것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일맥상통하여야, 네, 아이의 뇌 발달은 최상치로, 최대치로 연결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언어 노출이나 이런 게 영상으로 가능하냐? 네, 이 MR 사진으로 충분히 대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상 아이의 뇌는 빨간색은 활성화되고 지금 뭔가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영상 과다 노출 어때요? 멈춰 있죠? 빨간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뭔가 색깔이 어둑어둑한 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영상으로 저 할게요. 뭐 하고 할게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언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네, 절대적으로 뇌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게. 그러면 엄마가 편하기 위한 육아는 초등학교 때 하세요. 7세까지는요, 엄마가 편한 육아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엄마의 기대치를 낮추시면 됩니다. 기대치는 높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엄마는 편하게 해보고 다른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오는 걸 원하신다면, 네, 그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을 못할 어머니는 없으시거든요. 그 정도만 하셔도 다른 선생님과 영상 노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권의 책이 이 아이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권의 책을 거의 다 읽어주실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고, 그리고 더 좋은 방식을 채택을 한다면 한 권으로 100권의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게 저희 여기 3본부에 있는 저희 키드스콜의 교육 디자이너 분들이 알려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달 전국에 어디에도 이렇게 매달 찐백강이라는 걸 하는 데는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책은 교육이고, 그리고 교육의 부분들은 뭔가 과학적 근거와 그리고 파생되는 부분들이 다 있어야 가능하다. 거기에 책은 수단이고 매개체고 올바른 방식인 것뿐이지, 책을 소비로 뭐 내가 몇 권 샀어, 내가 500권 샀어, 너무 많이 샀어, 질렸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 여기에서 아인슈타인 뇌 예전에 그 이슈가 됐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박사가 아인슈타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뇌를 굉장히 작게 쪼개 가지고 보관을 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보관을 해 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뇌를 나중엔 뭐 이 허가 없이 가지고 있었다고 사실 뭐 난리가 났었지만 이제 거기다 양해를 구하고 아인슈타인 뇌를 분석해 봤죠. 예. 그 뇌에 있어서 가장 좋았었던 건 음률. 그러니까 즉 음악적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높낮이의 말들을 많이 들었을 때 이런 아인슈타인 뇌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강했었고요. 이거 논문 결과입니다.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 책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을 때는 훨씬 더 IQ, EQ가 높아진다라는 어 여기 파생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고 그 아까 음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높낮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키드스콜의 명작 전래는 명작 같은 경우는 현대판 기법으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BGM이 깔려 있고요. 전래 같은 경우는 국악기 버전으로 BGM이 깔려 있어요. 음악이랑 엄마는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는 얘기 못할 수 있다 보니까 예, 그 녹음이라는 부분들을 다 성우가 음률, 이 높낮이를 다 만들어서 BGM까지 깔아서 녹음한 이유입니다. 이게 아이의 뇌에는 더 많은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6 세, 7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악기 하나씩은 꼭 다루게 해 주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리코더라든지 단소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오카리나. 그게 다 뇌발달 촉진에 있어서 마지노선이 1-2 학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1-2 학년에 악기 하나 정도는 배워 놓으시고 뇌발달의 마지막 피크를 딱 찍어 주시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6-7세, 5-6-7세 때 음률이 깔려 있는 그림책 리딩을 들었을 때는 전전두엽의 발달이 훨씬 더 촉진됩니다. 누구의 뇌처럼요? 아인슈타인의 뇌처럼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음률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모차르트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네, 다 음악을 좋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연결을 하는 거. 그래서 키드 스콜레는 제가 되게 매력적인 건 그거예요. 예. '어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에 대한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뭐 영국 이런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북스타트 운동을 했었었고 이 부분에 있어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진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 나중에도 책을 읽는 어른으로 저는 숑이또리가 지금 5 학년, 3 학년이잖아요. 심심한데 책이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렸을 때 '내가 책을 500권 사 줬어. 700권 사 줬어. 이거 3 면이 책인데 아이가 여기에 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미국, 프랑스, 독일 그런 거에 있는 서재가 있던 아이들은 다 책에 치였어야 됐어요. 거기는 태어나자마자 서재라는 공간에 가면 책이 빼곡해요. 그런데 그들은 책이 문화가 됐고 내 그냥 삶의 동반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건 환경 때문이거든요. 어머니분들이 500권 700 권을 놓으면서 그 책을 계속 아이가 학습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의 재료가 다양하다는 건 아이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키워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배우시고 그리고 같이 그 책을 읽으면서 엄마의 언어의 온도도 높여 주시고요. 저희 마인드셋을 읽은 엄마는 아이가 실수를 했다면 "아 시용아 실수의 다른 이름은 뭐지? 너가 스스로 한번 해 보는 거야. 책임감이니까 우리 숑이가 한번 스스로 해 볼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마인드셋 지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가 물을 엎질렀어요. "아 너가 닦는 거야." 아 아니면 "엄마가 할게." 그럼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전자의 어머니가 되고 싶으신가요? 후자의 어머니가 되고 싶으신가요? 예. 저는 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언어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도 분명 우리 아이의 그림책에 있는 글밥은 엄마가 읽으셔야 합니다. 예.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 교육 환경 때문에 이사 가시고 학교를 바꾸고 학원을 바꾸는 건 교육 환경이라고 이제는 얘기할 수 없죠. 정말 좋은 교육 환경은 집에서부터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부터 장난감 자동차가 막 200개 300개 100 개씩 있는데 네 책은 100개 200개 있고 장난감이 있는 것보다 더 적은데도 중압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평생에 재료값인데 1000 권 2000권 있는 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건 분명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 소리책, 이야기책을 가까이 하고 아이를 들려주는 부모 밑에서 책이 참 좋다라는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도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앉아 있는 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꼭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학업 성취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림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머니가 이제 아이에게 읽어주고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효과적인 방법을 저희 디자이너가 알려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어머니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건 뭐 그물 독서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물 독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다른 방법에 대한 건 저희 본부장님이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께 마이크 넘기고요. 네. 교환 한번 여실 때까지. 네. 지금 잠깐 얘기 드렸던 부분들 좀 혹시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재은 여기에 실장님, 질문이 두 가지 들어와 있는데 그거 한번 받고 다음 편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저 공유하실 동안 제가 요 부분 어 어디 갔죠? 질문이? 질문 채팅창에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네 24 개월인데 플랫북, 조작북 같은 것만 있는 거. 네. 이거는 플랫북이라도 더 사 주는 거는 아이에게 책은 온전한 그림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24 개월인데 플랫북 조작북은 아이가 조금 더 재미와 흥미성이 도드라진 아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은 온전하게 보고 듣고 느끼는 부분이지 뭔가 조작을 해서 장난감화를 하는 것들은 사실 그전에 전조작기 제일 뭐 18 개월 이전에 얘가 장난감이고 그리고 책은 가지고 놀고 물고 빨고 맛보고 즐기는 거야라고 인식할 때, 근데 24 개월은 아이가 이제 시력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인지적인 부분들도 연결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책은 온전한 책으로 좀 바라보고 그 그림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보드북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양장본이든 조금은 엄마가 손가락으로 포인팅을 하면서 좀 복잡한 그림체, 그리고 플랩이라는 조작이라는 부분들이 아닌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평면을 블럭으로 만들어서 앞에서 역할극을 좀 해 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플랫북 조작북을 계속 넣어 주시면 아이는 '나한테 자극을 주지 않는 책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아이들은 보드북 한 장에 되게 심플한 그림체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더뎌지게 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책에 노출이 되게 되고 어느 정도 그림값이 좀 있고 아이의 그 대뇌 피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그 글값과 그림값을 갖고 있는 책으로 넘어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꼭꼭꼭 네 하고요. 종류라도 더 사 주지 마시고 그림체 부분들 연결하시고 그 방법 읽는 방법들 선생님께 배워서 지금이라도 빨리 터닝하시는 게 좋습니다. 24 개월이면 언어에 아까 말씀드렸죠? 베로니카 영역의 피크. 네. 수용적 언어의 피크라는 거. 네. 이거 궁금해요. 초등학교 페이퍼북, 패드. 네? 초등학교에 페이퍼북 대신 패드를 준다며? 언제요? 네. 초등학교에서 페이퍼북 대신 패드를 주는 데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초등학교 내에서 전자책으로 주게 되는 부분은 전자책으로 하는 코딩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전자 요걸로 해 가지고 잠깐 수업에서 요즘에 다 네 뭐죠? 여기 영상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에 다 TV가 있거든요. 그래서 TV로 영상을 틀어서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아이에게 개개인으로 패드를 줘서 하는 건 코딩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과학 실험할 때 뭐 안에 넣는 거 밖에 없습니다.
국제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사립학교 그리고 국공립을 통틀어서 초등학교에서 패드를 준다고 얘기하는 곳은 예, 상업적으로 패드를 판매하는 곳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웅땡에서 저는 웅진 프레벨 한성몬테 키즈웨어 아가월드 비룡소 네버랜드 뭐 이런 책들로 저희 쇼미토리를 한 6살 이전에 저희 집에 한 3,000권 이상은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 4,000권 이상을 10번 이상 읽었으니까요. 네. 그 정도의 부분으로 아이의 노출 경험치를 최대치로 만들었더니 그다음에 부분들이 달랐던 건데 그때 페이퍼 저도 웅진책 웅땡을 교기를 샀지만 이거 미디어의 부분들은 저는 전혀 없이 네, 초등학교 때까지 했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상담이 그거였어요. 나중에 다 전자복으로 바뀌는데 우리 아이 이거 못하면 어떡하냐고. 어머니, 아이한테 24개월 이후의 아이한테 핸드폰을 잠깐만 줘보십시오. 진짜 주라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주고 하는 거 한 번만 여러 번만 보여주잖아요. 다 벌리고 하고 돌리고 다 해요. 아이는 디지털의 네이티브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디지털을 만지고 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모를까 봐요 얘기하는 건 그들이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뇌 발달에 있어서 아까 영상 얘기 드렸잖아요. 저 뇌를 만드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건설적인 뇌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네, 뇌 발달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네, 패드를 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건 전 세계가 다 격변하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뭐 환경 오염 때문에 뭐 어쩌저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를 꼽고 그래서 패드를 사용을 권해도 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까 있는 오감을 만족해야 될 시기에 패드는 오감이 안 만족돼요. 네.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작게 보고요. 그리고 청각적으로도 거기에 있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부분들이 연결되고요. 엄마하고 둘이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패드 중간에 놔두고 엄마가 패드 읽어주고 있는데 그게 상상이 되시나요? 촉감이라는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는데 그 또한 상상이 되시나요? 네.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연결하는 거. 네. 그래서 그래서 고렇게 연결하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잘 안 보여주는 거 그렇게 연결하시는 걸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요 부분들은 추후에 아까 네. 맞아요. 메디언 울프의 책 읽는 뇌라든지 그리고 그림 15분 자기 전 15분 그림책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뇌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죠? 제가 그래도 오늘은 한 30분 정도 이제 적기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질문을 올려주셨던 어머님의 얘기가 아마도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패드를 언제 접해 주느냐와 책을 언제 읽어주느냐는 사실 비교적인 질문이 아닌데 이 내용이 되게 좀 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찾아보셔서 메리언 울프의 책 읽는 뇌가 이제 10년 전에 인지신경학자가 실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0에서 1세는 아이가 신체 독립을 하죠. 걷기 위해서 많이 키고 넘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이제 1에서 3세 정도, 5세까지가 이제 감정을 독립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을 보면서 읽기에 신경회로를 쌓아가는 구조인데요. 우리도 하루 동안에 2시간 정도 이제 영상을 보거나 하면 이제 뇌에 피로도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사실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줄여가는 게 뇌발달의 현명한 육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하려면 무엇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 먼저냐, 이게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어느 시기에 언제 어떻게 들여야 될 것이냐. 내 아이에게 조금 더 학습적인 인지를 빨리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0에서 5세까지 얼마나 밀도 있게 이 아이를 독립시켜 줄 것이냐. 아이의 생각을 독립시켜 줄 것이냐. 감정을 독립시켜 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건 아이는 아직 언어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는 자기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표현을 할 것입니다. 조금 더 동적 성향이 과한 아이들은 행동으로 표현할 것이고요. 조금 더 좀 소극적인 여자 성향의 아이들은 울음이나 이런 좀 떼씀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아이가 때를 쓸 때, 아이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이게 아이의 감정의 키가 자라고 있구나를 잘 터치해 가셨으면 합니다. 라고 이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말 뇌 발달을 좀 이해하셨나요? 우리 아이 시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느끼셨어요? 왜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했을까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아이의 신체의 배고픔은 빠르게 알아차려요. 그래서 늘 먹을 거, 입을 거, 무엇인가 겉으로 하는 의식주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지만 아이의 뇌의 배고픔은 알아차리지 못해요. 뇌가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배고프면 아이가 냉장고로 가거나 무엇인가를 찾으러 가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뇌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뇌는 배고픈 채로 굶주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앞부분에 재현 실장님이 1시간 동안 얘기했던 이 뇌발달은 저희가 무엇보다도 아이의 뇌를 사랑하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뇌발달, 교육과정, 여러분에게 협박한다고 저는 3일이면 지나간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로 뇌에 어떤 층이 발달하느냐? 읽기의 신경회로가 발달하는 시기는 읽기의 신경회로가 단단해져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순살자이 나오죠. 제가 얘기 드리는 학교 가기 전까지 미취학 아이에게는 최대한 한글을 늦게 해주시고 한글을 늦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하게 들려주기, 언어에 대한 경험과 노출도를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조금 더 아이에게 이제 빠르게 교육을 시키고자 한다면 적기라는 시기에 충분한 것들을 해주셔야 그 아이의 뇌의 배고픔이 충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시간 동안 여러분이 교육을 잘 들으셨다면 무엇을 입힐까 보다는 무엇을 익힐까를 생각하실 것 같고요. 아이에게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책을 사시는 건 책이 필요 목적에 의해서 읽히기 때문에 책 육아 호흡이 짧아질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은 쪽박이고 어떤 책은 대박이다 이런 책은 없어요. 내가 커뮤니티에서 하는 기준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정보의 합리화만 될 뿐이지 여러분이 이론이나 아이의 발달이나 심리에 대한 특징을 좀 공부해 가시면서 완벽하기보다는 최적화된 버전으로 조금씩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이 100% 정답이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다 맞다라고 할 수 없고요. 저도 지금 현재 고3, 중2 두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여전히 저는 책 육아를 하고 있어요. 방학 때 읽혀주려고 이제 촉법에 대한 거, 촉보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최근에 제가 청계의 바람에 중학생 버전의 책들이 있어요. 교양서를 같이 보여주고 여전히 책을 사랑하고 책을 좋아하는 부모의 감정에서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여전히 저희 아이는 뇌의 그릇은 끝났지만 아이가 대화할 수 있는 부모의 창은 명확하게 마련해 두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육아 호흡이 길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6세, 7세가 넘었을 때 책택이라고 같이 짝짝꿍 치지 마시고 조금 더 내 성량, 내 아이의 기질에 맞게끔 좀 더 속도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아이에게 책이 필요한 시기는 이미 엄마가 생각했을 때 늦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책이 필요한 걸 알아차리는 게 발달과 심리, 뇌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공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느림과 빠름을 구별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수용 언어가 높구나. 아웃풋하는 표현 언어는 듣지만 그럼 듣는 양들을 다르게 보여줘야 되겠다. 뇌 발달을 봤더니 그냥 히어링을 해주는 것보다 시각적인 자극과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구나. 엄마가 그냥 말하는 것보다 모션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아이의 오감 감각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림책을 읽을 때 그냥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이 그대로 함께 가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라고 올려드린 이유는 단순한 책 육아를 얘기 드리고자 한 건 아니에요. 뇌 발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를 발달시키기 위해 가장 최적한 도구가 무엇일까를 저는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30분 안에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전보다 우리가 이야기를 접하는 방식이 달라졌죠. 혹시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보시나요? 꼬꼬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프로그램은 조금 특별하게 한 세 번 정도 컨셉으로 방송이 됐다가 이제 인기가 너무 좋아서 정규편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어, 이야기꾼 세명이 나와서 그때의 사건들을 알려주고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꾼들은 초대된 게스트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봤어? 들었어? 어땠지? 뭐 했어? 라고 하면서 그 듣는 사람에게 몰입을 하게 만들어주죠. 예전 같았으면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여줬냐면 굉장히 무섭게 우리가 뭔가 적개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를 계속 생각하게 하고 우리에게 계속 감정을 느끼게 해서 그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전에 다큐멘터리는 지식이나 역사에 대한 어떤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나 무섭게 우리에게 뭔가 주입을 시켰다면 요즘에 채널의 교육 방식들은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하고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집에서 책이 도구라면 그 책의 도구를 읽어주는 화자는 그 책을 먼저 읽어봤어야 되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즐거운 감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은 엄마와 아빠가 되어주는 거고요. 여기에 게스트가 들어와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참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즐거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언어 발달이 되는 거와 내가 언어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거죠. 괴로운 감정으로. 그러면 언어 발달이 가기도 전에 1층, 2층, 3층의 두뇌에서 2층의 뇌에도 가기 전에 1층에서 불안감으로 남아져요. 왜요? 엄마가 계속 힘든 감정을 읽어주기 때문에 10권의 힘든 감정을 읽어주기보다 한 권의 즐거운 감정으로 질적인 육아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어, 그때의 이야기의 메시지. 그래서 사건을 그냥 팩트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느낌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모의 목소리에서 굉장히 정서의 뇌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유아기고요. 평생 동안 정서의 뇌가 가장 밑밥, 밑공사를 만들어주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가 어떻든 지하에 빌딩을 세울 때 가장 많이 지하의 깊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높이 세울 때 지하를 깊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의 특징인 것처럼 사실 독서의 실제 경쟁력은 유아기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독서는 멈추지 않고 쭉 갈 수 있으려면 독서의 레벨을 계속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살펴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가 여러분 아이가 10년이 지났을 때에 조금 더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한 강의이기보다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나누고 싶고, 육아를 좀 보듬어주고 싶고, 그냥 무엇인가 저희가 어떤 책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독서에 대한 경험을 값지게 하고 싶고, 그런 화자가 티처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게 진정한 아이의 뇌발달을 도와주는 방법인데 우리는 계속 리딩의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 질문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꼬꼬무처럼 그림책을 읽고 자란 그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될지, 저는 지금 15년째 이 교육 일을 하고 있어요. 책을 파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꽤 오랫동안 이제 이 교육을 하면서 저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책요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롱런하게 좀 일상에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아이들도 조금 더 성숙하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는데 그림책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를 교육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가기 전까지 잘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가르치기 전에 언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 이전, 언어 활동이 많이 되어 있는가를 조금 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의도적인 노력을 언어 교육이라고 하고요. 언어 활동은 네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활동이 왜 중요하냐? 아버님들이 혹시 교육을 듣고 계신다면, 어릴 때 굳이 이렇게 책을 많이 사줘야 돼 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놀이터에 2세 놀이터, 3세 놀이터, 4세 놀이터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놀이터에는 모든 놀이기구가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2세 아이가 시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7세 아이의 정글짐을 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느 정도 되면 해볼 수 있는 도전감을 주는 것처럼 영역마다 아이들이 책을 보는 환경들은 다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책을 통해서 해주는 이유는 말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어 활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어른으로 키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 재현 실장이 보여줬던 북스타트의 뜻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하면 기계를 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질문이 다른 거예요. 내가 못 읽어주니까 이런 매개체가. 그러니까 수단이 전혀 다른 거고요. 의사소통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고 상대의 생각을 받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타인과의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실제 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소리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림책은 지금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의해서 양육이 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이제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고요.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길러주기 위해서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감정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물어보고 온전하게 몰입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어줄 때에는 처음부터 리딩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영화기 때는 쇼잉, 보여주기부터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이가 책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런 책들을 가지고 보여주기를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집에 이런 보드북이 있다면 꼭 아이가 넘길 때만 꺼내는 게 아니라 페이지를 펼쳐서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 두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하나 아이들이 시각적인 자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책을 펼쳤을 때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시선에 좀 멈춰 있으면 좀 그림책을 갤러리처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히어링, 이제 들려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 36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명작 전례를 보여줄 때에는 사실 아이가 읽느냐, 아느냐, 노잉의 단계가 아니라 예, 환경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은 어떤 영역의 틀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대한 즐거움을 익혀가는 과정이고요. 그때 이후에 좌뇌와 우뇌가 좀 분리되는 시기에 이제 영어나 이런 학습적인 매개체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분리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언어들을 접근해 주시면 그 다음에 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리스닝, 집중 듣기가 있을 수 있고요. 많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걸 아웃풋을 하게 되죠. 엄마, 아빠, 한 단어씩 들었던 이야기들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수히 많이 들려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거를 집중해서 들었고 그걸 아웃풋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나야지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이 단계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내 아이를 어느 순간에 리터러시 교육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플랜을 짠다면 얼만큼 경험을 풍부하게 노출해 주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책 읽기의 전략은 굉장히 10년 뒤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되게 똑같아 보이지만요. 여러분, 비가 한 번에 쏟아지는 장마비 독서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매일 하루에 꾸준하게 15분에서 30분 정도만 노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입힐까 보다 무엇을 익힐까를 조금 더 알고 가는 부모가 되셨으면 합니다. 내 아이가 평생 독자가 되게 하는 힘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 네, 책을 읽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 글을 아는 아이가 혼자 그림책을 읽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5% 정도 됩니다. 부모가 읽어줬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2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에 차이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글자를 뗀 아이를 보고 1% 엄마는 오히려 그 글자를 문장에서 5번 이상 마주칠 수 있게끔 이야기책을 찾아서
결정적인 시기에 밀도 있게 읽혀줍니다. 여기에 여러분 5세의 어머님 있다면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해력에서 네, 해자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문이 충분하지 않아서예요. 읽을 동기와 읽을 내용이 반복적이지 않을 때 해석의 단계로까지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뇌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글을 아는 아이가 혼자 그림책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5%, 부모가 읽어주었을 때 20%. 그래서 글자 교육이 만약에 끝나셨다라고 한다면 혼자 읽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에게 조금 더 그 어휘가 다양한 문장에서 마주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자연책을 좋아해요? 인지책을 좋아해요? 근데 왜 한 집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어머님들이 니트를 좋아하면 다양한 니트를 사죠. 옷을 좋아할 때 다른 걸 느끼시죠. 사실 부모가 같이 읽어주고 같은 감정을 느끼면 책에 대한 수요성은 아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미 사서 환경을 접해 주실 거예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이한테 물어보기보다 이미 아이의 반응을 보고 알아차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책 읽는 부모에게 평생 독자가 되게 하는 힘이 있을까요? 그래서 좀 적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좀 얘기할 때 조금 짧은 시간이라도 빠르게 얘기해보자. 오감으로 받아들이고 경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네, 텍스트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영유아기 때 지식은 네, 경험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이 읽어줬던 목소리, 시간, 느낌을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2층 정서의 뇌 변형계는 여러분의 6살 때 여러분의 어머님이 읽어줬을 때의 느낌을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 정서의 뇌가 단단했을 때 학습의 뇌가 고등학교 때까지 연결이 되지 초등학교 버전의 책육아를 하기 위해 이 시간에 오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책에 대해 제가 이제 사투리가 나오죠.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아이가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을 기억하게 되면 자, 아이가 책에 나오는 내용의 대부분을 기억하게 되면 단순히 듣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엄마 이거 우리 집에 있었지. 엄마 이거 우리 집 비슷한 거 있지. 이거 누가 그랬었지. 얘가 나쁘지. 얘 혼나지.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되죠. 손으로 가리키거나 반응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야? 틀렸어? 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알았어? 맞았어. 이렇게 여러분은 긍정적 피드백을 해줘요. 그럼 그 아이가 완전 빠져들어요. 몰입하게 되고 즐거워지죠. 이때 아이는 5글자, 주의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자, 그림책을 읽어주는 절대적인 양의 시간이 주의 집중력을 높여줘요. ADHD 저리 가라. 주의 결핍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똑똑한 부모가 엉성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 않고 완벽한 이야기와 완벽한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는 영아기의 순간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에는 아이가 이거 뭐야? 누구야? 뭐라고 했어?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에 계속 관심을 가져요. 그 이유는 아이의 뇌는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여러분에게 접근을 합니다. 뇌는 치밀하게 여러분에게 계속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일상에서 무던하게 무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에게 그 언어의 보고를 만들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에 부모가 즐거운 감정으로 얼마나 자주 매일 꾸준히 접하느냐에 따라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저는 과학 육아보다는 적정 육아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책 읽기가 아이의 뇌에 어떤 신경회로를 만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무엇이 맞느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두느냐의 교육 방법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 달인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요 페이지는 제가 그래도 현존하는 리얼한 책요가를 하는 재현 실장한테 제가 잠깐 넘기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혹시 제가 하나 놓친 거 있을까 해서 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왜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이들 이야기에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힘이 있고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그걸 말하고 싶은 힘이 생긴다라고 해요. 여러분의 유식한 말로 들을 힘, 말할 힘을 여러분이 언어로 바꾸면 사고력과 표현력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독서를 좀 하려고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목소리와 감정은 뇌 발달을 조금 더 자극하게 만들어주고요. 뇌는 스토리와 감정을 더 잘 기억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지금 발달하지 않는 2층의 뇌, 정서의 뇌 변형계가 계속 여러분에게 배고픔이라는 신호를 계속 알려드리는 거죠. 생각 없이 조르는 것 같지만 아이의 뇌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좀 보여드렸고, 아직까지 여전히 저희 집에는 영어 동화책도 남아 있어요.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의 책들도 있고, 아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자동차 책도 있고, 많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키즈스콜레에서 나와 있는 책들의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이에게 이야기꾼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주제와 내용들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 그냥 드르륵 넘기지 마시고 그림과 글을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글을 조금 더 골라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언어 달인이 되고자 엄마들에게 좀 되새김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재은 실장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우선 쇼미토리에 있어서 제가 가장 아까 뇌 발달에 있어서 집중한 건 언어예요. 네. 그래서 언어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그림과 많은 언어의 표현을 해 줬었었고, 그래서 30 개월쯤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거의 1000여 권 이상의 책을 10번 이상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에게 노출을 해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또리 같은 경우가 30 개월쯤에 언어 지수 그 웩슬러의 부분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가 영재분도 조금 있었어서 다른 뭐 그림인지라든지 그런 검사들을 쭉 했었을 때 수치가 가장 높았던 건 언어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언어 지수가 이 정도로 올라갔었던 36 개월 이전이라면 음. "아이가 뒷짐 짓고 놀아도 중간 이상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제 뇌리에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달인, 언어를 가지고 노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3살 버릇 8 까지 가고 부모 말버릇은 아이가 평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제가 저의 언어의 온도, 저는 감성적인 부분들보다는 팩트 위주, 그리고 굉장히 또 말을 딱딱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 이제 쪼끔 괜찮아졌었던 건 뭐 사회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저는 결론부터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이에게는 그렇게 해줄 수 없었고, 그랬고 점점 아이의 그림책에 있는 언어를 흡수함으로써 저도 쪼끔 더 맛깔진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책을 먼저 엄마가 읽고 화자 입장에서 말하는 청자에게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시라는 게, 제가 언어 달인, 즉 언어 종추가 굉장히 높은 영재아이를 만들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혀 짧은 소리나 아이 그 유아 언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딕션이 안 좋아요, 발음이. 예. 제일 처음 아이가 아, 에, 이, 오 아니면 아, 아빠, 엄마 이걸 제일 처음 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빠빠 먹자, 맘마 먹자, 찌찌 먹자 두 글자가 연속했을 때 발음이 쉽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 말을 떼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지, 계속 언어에 있어서 그 말들을 하게 되면 아이는 쉬운 언어만 사용을 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연습하고 이 안에 입 모양을 만들어내는, 구개음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우리 왜 이렇게 재주가 좋아?" 이런 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배울 한자 언어잖아요. 네. 아이한테 하는 말, 아이가 옆에 듣고 있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다 말을 풀어내지 않는 것처럼, 유아 언어는 바로 끊어서 한 10대 개월 말을 엄마, 아빠를 쪼끔 시작을 한다면 더 이상 언어에 있어선 유아 언어로 변형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는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이 훌륭한 고전, 명작 전래를 제가 빠르게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수학적 부분, 수학적 개념을 30개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다 이미지의 개념이거든요. 그 이미지는 언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들의 이미지가 많이 어렸을 때 노출이 됐을 때 6 세, 7세 때 뇌는 문법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법, 문맥. 예. 그전에 많은 노출이 되어 있어야 문맥을 이해하는 뇌의 발달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승전결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고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6 살쯤에 문법을 할 수 있는 걸 그때 넣어 놓으면 네, 아이가 힘들죠.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예, 체육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6 살 반, 7 살을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뒷장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얘기하는 6 살, 7살 그 정도쯤이면 문법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거의 피크를 찍고 끝나 버리고 그때부터 사춘기 때까지 문법을 이해하는 부분이 점점 감소해요. 아이가 만약에 문해력이 지금 뭐 초등학교 1-2 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가 문해력이 좀 그래요." 아니면 뭐 "이래요. 독해력이 좀 그래요. 문법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네 아이가 6-7 세, 7세 마지노선까지 문법적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림값과 글값이 있는 책의 노출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건 어머니들이 2 차 저차 뭐 저기 도서관에 가셔서 논문을 찾아보셔도 있어요. 네. 그만큼 유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한 부분 아까 문해력, 독해력은 유아기 때 끝나지는 거지 1-2 학년 때 어 논술학원 굉장히 좋은 데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 점점점 뇌발달 기전에서 문법을 이해하는 것들이 감소할 때 자꾸 그때 시작해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아이하고 감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미리미리 그리고 이건 선행이 아니고 준비죠. 아이가 병에 걸린 다음에 수두 주사를 맞아 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그렇게 수두룩 빽빽 네 해 주는 것처럼 그래야 그게 걸렸어도 얕게 앓고 가니까요.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뇌 발달은요. 미리미리 아이의 그 적기에 맞춰서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최상입니다. 돈도 제일 적게 들고요. 돈도 적게 들었는데 효과는 제일 좋고요. 예방접종을 하면서 가셔야지 문제 해결을 하면서 가시니까 나중에 아이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쪼아지게 되죠. 그리고 '서방 머리를 닮았네. 내 머리를 닮았네.' 하기 시작하고 네. '이래서 저랬네. 저래서 저랬네.' 하고 그리고 '그때 그랬어야 됐어.' 후회하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 개월에서 18 개월 이때 고급 어휘를 입력하는 거. 그래서 저는 과감히 18 개월 이전의 어머니시라면 명작전래, 스토리북, 뭐 저희 키드스쿨의 스텝스, 역사 왜 노출을 못해 줄 거냐고 저는 되묻고 싶거든요. 네. 엄마가 먼저 읽고 고급 어휘를 사용을 해 준다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풍부한 부분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거의 지금 1,0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을 컨설팅과 그리고 아이의 발달 체크를 하면서 심리 체크도 하면서 느끼고 핏발을 하는 건 딱 그거예요. 언어와 뇌 발달에 맞춰서 예측하면서 가셔라. 예방하면서 가셔라. 예. 아이의 성역을 엄마가 좌지우지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요런 고급 어휘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많이 노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또 감성적인 부분들은 또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 네네. 사연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아우 그러니까요. 네. 예. 남은 제가 교환을 조금 짧게 하고 우리 네네. 질문 지금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거는 결국은 어떻든 좀 내 아이에 대한 1:1 독서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서 짧게 좀 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어 그리고 혹시 질문 네. 있으신 분들은 밑에다가 여기다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바로바로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요. 쭉 적어 주시거나 이따가 마이크 켜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인제 뭐 요 부분을 쪼끔 얘기 드리자면 사실 아이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3 가지의 기억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감각 기억이고요. 하나는 인제 작업 기억이고요. 하나는 인제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제 감각 기억은 말 그대로 인제 뭔가 지나갔어요. 오늘 만약에 지나가다가 지하철에서 누군가를 봤어요. 부딪혔어요. 불편했어요.
그 감각 기억은 사실 지나가게 되고요. 작업 기억은 뭔가 책을 읽고 경험을 나누었던 것들은 좀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기억할 수 있지만 얘도 이제 언젠간 잊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 기억력을 장기 기억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미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그림책을 보면서 배경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할 것인가? 왜 아이들은 같은 그림책을 반복해서 보는가? 라고 했을 때 아주 심플하게 단계로 나누자면 영화기는 재미있는 게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나와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익히면서 약간 한 단어를 반복해서 보거나 한 단어의 매개체들을 계속 보는 거죠. 자동차 책이 아닌데 자동차를 찾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아기의 시기는 줄거리의 구조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올지를 머릿속에서 상상했는데 부모가 넘겼을 때 그 페이지가 내가 생각했던 상상의 장면과 맞춰졌을 때 유레카 같은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는 뇌에 퍼즐이 맞춰지는 시기라고 해서 반복해서 같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빠르게 맞추는 속도를 좀 즐겨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마다 뇌 발달의 어떤 디테일한 특징에 따라서 반복 독서를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배경 지식은 이제 말 그대로 아는 것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아는 것이 많아지면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 그 단계가 조금 다른 아이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고 속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양의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책을 보되 그때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그냥 읽어주면요, 여러분, 감각 기억이나 단기 기억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책을 그냥 읽어주는 것은 목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읽는 거 나쁜 것이냐? 아니요. 그냥 읽어도 좋은 감정을 주고 느낌을 나눈다는 건 저는 그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뇌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학습까지 버전을 나아간다라고 하면 유아 시기에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 그림책의 내용과 아이의 경험을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읽었던 것을 무언가 내가 활동을 통해서 했을 때 이 손이 기억하고 그때의 시각적인 것들을 기억해요. 엄마랑 만들기를 했던 시간. 엄마는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그 힘들었던 시간이 이 아이한테 정서로 남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과 상황을 공간적으로 배치, 이건 질문법입니다. 그냥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자기의 관점에서 읽게 되는데 관점을 살짝 비틀어 줄 수 있는 게 만약 너였다면 네가 주인공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탑에 갇혔다면 이런 것처럼 질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의 그림의 주인공을 나로 바꾸고 역동적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세 번째, 공감각 놀이를 즐겨라. 아이들이 하고 나서 무엇인가 활동하는 거리들을 가지고 만들어 가신다면 이 또한 배경 지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교육을 할 때 대화로 교육을 했죠.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판서로 했던 게 아니라 대화를 했던 이유는 상대의 생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건 이 아이에게 사고의 힘은 키워줄 수 있지만 이 사고를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크기를 꺼내줄 수 있는 건 사실 활동을 같이 연결해 줬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손흥민의 아버지는 사실 아이에게 홈스쿨링으로 축구를 시작을 했고 언제까지 축구를 홈스쿨링을 했냐면 공과 친해질 때까지 이렇게 홈스쿨링의 목표를 명확하게 둔 것처럼 여러분이 책 요가를 하실 때에도 책과 친해지는 시기가 아이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해지는 시기에 아이들이 접하는 방식들은 사실 디스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도구를 접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기질과 유전,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굉장히 아이들은 계산해서 나오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내향적인 아이는 호수 같은 언어를 쓰고 외향적인 아이는 폭포수 같은 언어를 써서 아이가 외향적이고 엄마가 내향적이면 폭포수 같은 언어를 쓰는 아이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내향적인 아이가 외향적인 엄마에게 폭포수 같은 언어를 듣게 되면 내향적인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지만 실제 그림책을 육아하는 상호작용하는 그 기간은 성향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조금 더 부모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언어를 배우는데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매개체가 그림책이라는 걸 꼭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아이랑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 시간만큼은 혹시나 별표 5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이렇게 별표를 좋아해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엄마랑 아이는 동등한 입장에서 읽으셔야 돼요. 절대 부모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읽어주면 질문이 싹 다 이상해집니다. 알았어? 들었어? 재밌었어? 왜? 재미없어?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부모도 아이랑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그림책을 보려고 하시면 저는 장담해요. 그림책 육아가 얼마나 그 아이의 미래를 바꿔갈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셋과 스텝스 책은 아이가 볼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엄마라면 처음부터 아이에게 들여주시는 백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 백과만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일상에서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감정 아닙니까? 감정에 대한 상비약은 집에 기본적으로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마다의 계월에 맞는 도서 추천은 사실 되게 많은데 이걸 다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월수는 보편적으로 나누었고요. 그 시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7에서 12개월에 첫 책육아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0에서 6개월을 스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발달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그 전 단계를 충분히 채우지 않았을 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퇴행하는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독서의 발달 기전이지 아이가 아래 단계의 수준을 쉬운 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독서에 대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충족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때마다 그 시기에 맞다 해당하는 그림책들이 여러분 초대하셨던 교육 디자이너님, 비전 디자이너님께 연령, 그리고 영역, 그리고 아이의 독서의 나이, 기존의 책장 분석을 제대로 받아서 한번 받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인 도구에 대한 최고의 그림책을 제공하지만 그 독서법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하시는 것들을 제일 중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월의 두뇌에 맞는 그림책들을 잘 살펴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때 아이의 생각을 좀 더 키워줄 때 부모들의 역할은 저마다 다릅니다. 영아기는 보호자의 역할, 네, 그리고 걸음마기 시기는 양육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요. 유아기의 시기는 이제 훈육자의 역할을 도와주셔야 훨씬 더 이 아이들이 부모의 역할에 맞게끔 이제 생각하는 아이들로 키워질 수 있는 시기가 될 겁니다. 학령기는 격려자가 되어주시고요. 청소년기는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공감과 조언을 해줘야 될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자인 시기, 예, 육아는 끝이 없어요. 사실 그죠? 이렇게 함께 넘어가셨으면 하고요. 키즈스쿨레는 그래서 이제 키즈스쿨레에서 만들어진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창작 중에서도 단행본을 컬렉션해서 좀 만들었던 이유는 독서를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책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아직까지 첫 엄마다 보니 조금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출판사에 대한 해외 출판사, 국내 출판사의 유니타스, 그리고 이제 자체 개발, 이런 환경에 대한 제품들을 좀 만들었고요. 키즈스쿨 가장 최신의 그림책이 가장 좋은 그림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그림책이 아니라 그 그림을 아이하고 어떻게 생각을 나눈지에 대한 질문지가 있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업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그림책이 여러분의 학습을 도와주는 배가가 될 수 있는 거를 저는 1000%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고3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이 직접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왜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지 그 시기의 힘을 지금 수능 문제를 풀면서 더 많이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단, 저는 학습을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건 지양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5세 때 책 사지 마세요 라고 하거든요. 책 요가에 대한 목적을 좀 바르게 가지시고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 독서 프로그램은 여러분 되게 이제 미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지만 저는 이제 키즈스콜레를 처음 이 브랜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계획적이에요. 뇌가 계획적인 것처럼 여러분의 육아가 계획적이지 않으면 아이의 뇌에 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이의 때에, 아이의 고집에, 아이의 투정에. 그래서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계획적으로 가면 이 아이의 뇌의 계획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횟수를 정한 이유는
그만큼 밀도 있게 이 아이가 해야 한 시냅스의 가지치기의 경험이 줄어들 수 있고 여러분이 손수 읽어줬던 그 목소리의 경험들이 더 밀도 있게 뇌발달과 연결이 될 수 있게끔 1% 독서법을 최적화하게끔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얘는 이너프, 충분하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교육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이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언어와 이런 책의 고급 어휘와 그리고 문법을 이해하는 이 부분들이 6-7세 때 엔딩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인이 됐을 때까지의 언어의 질이 결정이 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떠한 언어를 썼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아이가 힘들 때 어디 가서 친구들끼리 "야 나 힘든데 야 술이나 먹자." 할 건지 서점 가서 나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글귀를 읽으면서 내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고 싶으신지 네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려면 어렸을 때 아이가 그런 책의 환경 그리고 책이 학습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배워야 되는 그리고 읽어야 되는 매개체가 아니게 만들어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건데 그거의 일차적인 주체는 죄송스럽게도 어머니한테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책 아니면 구매해 준 책, 그 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신지에 따라서 책을 소비로 생각을 하는지 500 저희가 뭐 요번에 패키지가 뭐 300, 500, 700 패키지가 있는데 700 권씩이나? 어이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하면 7만 권의 효과를 낼 수도 있겠네. 7천 권의 효과를 낼 수도 있겠네. 그럼 나부터 열심히 잘 읽어야지. 샀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보시는지 그거부터가 여러분들의 체육화의 시작,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아이의 언어의 질, 생각의 질, 사고의 질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만 열심히 30 분만 노력하신다면 네 아이와의 전체적인 모든 뇌발달의 촉진과 그리고 가능성이 가장 큰 아이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셔도 되고요. 일 주일에 한 번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학습지 선생님, 일 주일에 한 번 오는 방문 선생님, 기타 등등 선생님보다 훨씬 더 좋은 엄마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습지 선생님 돈 세이브해서 책 2-3권 더 사 주십시오. 그럼 훨씬 더 좋을 부분들일 거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면 더 많은 네 기회를 줄 수 있는 언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3 가지 정도 물어봐 주셨는데 아까 제가 댓글로 얘기 드린 거 말고 네 전래 전체 영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신희경 님 얘기하셨던 거는 인문학 6살 반까지 한 번 이상 노출이 되어야 하는 우리나라 교육 과정과 아이의 시간상, 시간 효율상 꼭 해야 되는 건 네 인문학 안에서는 명작 전래, 그리고 세계 전래, 그리고 세계 고전이죠. 그러고 거기에 역사, 인물, 그리고 삼국유사, 삼국사기, 전래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정월대보름 뭐 이런 거 있죠. 네. 고런 것까지가 인문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 안에는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인문하고 연결된 통합사회까지 여기가 초등학교 6세 반까지 해 줘야 되는 인문학 파트, 수가학 파트 그리고 저희가 얘기한 아까 뭐 사회 기타 등등의 그리고 창작 베이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 6살 반 이후에 생각하기에는 사실 좀 '시간상으로 사치스럽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렸을 때 비중을 더 많이 두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시경 님 7 살이라면 지금 7살 반이잖아요. 사실 겨울방학에 그런 책의 영역을 확장하기에는 단도리가 좀 힘들거든요. 여름방학 내에 그 모든 파트들이 그래도 융합 독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요래, 요래, 요래 보는 게 가장 속도가 빠르거든요. 예. 어머니들이 간혹 그러면은 전래 하나 보고 한 달에 보고 그다음 명작 보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면서 아이는 융합 독서에 대한 개념을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기 위해서 집에 전체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초등학교 3 학년까지 끌고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너무
빠르게 넘기는 거는 찰칵찰칵 찍어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플로우로 연결을 해도 기억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이가 토탈 아직 28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리고 숨유치원에 대한 부분들 지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숨유치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진짜 숨유치원이 아닌 곳이 더 많아요. 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저쪽에 지방권에 있는 데는 숨유치원을 정말 숲으로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경기권이나 서울권에서 숨유치원이라고 붙어 있는데 진짜 숨유치원의 개념은 사실 애매하기는 합니다. 숲속에 있고 자연에서 좀 많이 뛰어논다고 해서 숨유치원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안에 영어할 거 다 하고 수학할 거 다 하고 교구 활동할 거 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뭐 포괄적으로 하는데 네 숨유치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이럴 때 숲 한번 엄마하고 가서 땅 파보고 네 개미 한번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쪼끔 더 커리큘럼상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숨유치원의 커리큘럼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인류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격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숨유치원이라고 붙여 놨다면 '굳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인류랑 비슷한데 일반적인 커리큘럼에 플러스로 숲도 가. 그러면 괜찮을 만하죠. 고렇게 안의 것들을 보고 근데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건 네 창조하고 숨유치원은 딱히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콜책 크기가 다른 거는요. 그림을 보는 판형에 따라서 달라요. 그림을 어떤 방식으로 작가가 이 그림을 기획했는지 판형 자체를 크게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작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작가의 의도죠. 그리고 뭐 스텝스 같은 경우나 이렇게 기획 도서 있죠. 기획 창작에 대한 개념들은 어 처음에 판형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내기 때문에 크기가 똑같죠. 사회나 아니면 뭐 이런 사이언스나 수학 같은 경우도 판형 자체를 똑같이 하는 이유는 기획이기 때문이에요. 커리큘럼으로 처음에 만들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 놨기 때문에. 하지만 창작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쵸. 저희 본부장님 고딩 자녀 굉장히 감성적이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쵸. 그리고 네 엄마가 먼저 하는 독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가 첫째 네 둘째가 첫째, 둘째에 있어서 3 세하고 6 세면 양쪽 독서 즉 양쪽에다 끼고 같이 독서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3 세니까 어린아이들 책 보여주고 6 세니까 위아이의 책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강의 초반에 얘기 드렸죠. 뇌발달 기준에서 성역 있는 독서는 없다. 네. 2세 아이한테 역사책을 읽어준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선행 학습은 문제가 되지만 네. 성역 없이 책에 글밥,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글을 읽어주는 건 아이에게 노출해 주는 건 전혀 뇌세포의 발달에 있어서 저해되는 양이 하나도 없어요. 고급 어휘니까 더 고급 어휘의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 세, 6 세면 밑에 아이는 거의 독서력 파트가 어휘력 부분들 모든 발달이 퀀텀 점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뭐 특출나게 다른 경우의 수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아이는 보드북으로 읽어주고 이것도 읽어주고 이것도 이렇게 계단식의 부분들이 아닌 그냥 엄마가 노출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언어 지수도 빠르고 뭐 이런 얘기하는 눈치도 빠르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첫째 아이의 부분들을 빨리 봤잖아요. 명작 전래를 볼 나이인데 얘가 먼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빠른 거예요. 이걸로만 봐도 네. 아이의 노출도에 따라서 뇌세포의 발달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건 대변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이렇 하나만 네네.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했던 3, 6세 아이 둘 독서를 재현 실장이 얘기해 준 거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제 독서는 드라이브랑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충분히 두 아이가 있으면 예전만큼 밀도 있게는 못하지만, 중심이 되는 시간을 꼭 규칙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를 하는데 6세 아이는 춘천으로 가고 싶은데 3세 아이는 강릉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두 아이를 다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계속 그 책 읽는 시간을 둘째한테 뺏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한테 3살 맡기던,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주체를 정하고 그 아이와 그 시간에 그 책을 6세 아이가 고르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고른 것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게 되면 그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이 아이의 몰입성은 달라지고요. 근데 그냥 너네 둘 다 똑바로 엄마한테 읽어야 돼, 엄마 힘들어 라고 해가지고 둘을 두면 둘 다 뇌의 효율성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주도해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타임이라는 걸 두어서 부모가 아이 중심에서 좀 드라이브를 한다 생각하면 두 아이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나쁜 훈육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한 기다림을 이 아이가 기다려주면 3살 아이에게도 적절한 칭찬을 해주셔서 그런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6에서 7세 때 대부분 고유화 시기에 독서의 단계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둘째가 태어나고 나면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으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충분히 시간 안배를 잘 하시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부모는 반드시 해내게 되니까 그런 시간을 좀 정해서 아이랑 해보시면 좋겠고 카페를 나가던 따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시는 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체험학습 가나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삼성 어린이 가요. 박물관을 가거나 이렇게 이제 가시면 여러분이 뭐 문어 도시락 만들기도 하고 뭐 만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좀 계획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 체험 기간을 가고 나면 여러분이 3주 내에 늦어지면 4주 내에는 꼭 그 기관을 체험학습 간 곳을 여러분이 아이랑 같이 가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약간 뇌발달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때 아이들은 선생님에 의해서 끌려갔잖아요. 따라다녔잖아요. 규칙을 가지고. 근데 미술관을 갔는데 삼성 어린이 미술관을 갔어요. 그럼 줄지어서 가는데 내가 엄마랑 그림책에서 봤던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에르베틀레의 그림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멈춰서 보고 싶은데 빨리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끌려가게 되죠. 따라가게 됩니다. 왜요? 줄지어서 가야 돼요.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갔던 그 경험이 이 아이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 3주 안에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있어야 되면 여러분의 아이가 서 있던 그 뒤에 있고 아이가 앞에 서 있으면 메타인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모르지만 여기가 화장실이 있어. 여기가 1층이야. 여기가 무엇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속 말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아이가 훨씬 더 인지 중에 상위 인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누리과정 학습 계획 안에서 그런 걸 챙겨서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요거까지. 예. 조부분들에 있어서 어머니들 간혹 지금 7세, 6세 아이들 박물관이나 이런 미술관에 도슨트 하시죠?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뭐 박물관 돌고 뭐 한국사 뭐 이런 거 돈 다음에 아이랑 고걸 한 후에 체험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2-3 주의 후에 다시 가셔 가지고 하시는 아이들끼리 가니까. 근데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면 아이가 배우자마자 바로 선생님들이 거의 다 포인트를 잡거든요. 다 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북 같은 그런 거 아이들이 거기다 막 이렇게 연필로도 해 놓고 하니까 고걸 고대로 도세요. 바로. 아이하고 같이 이거 입장권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방금 선생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엄마 이 그림은 어떻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 그림은 어떻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부분들의 포인트를 쪼끔씩 녹화나 아니면 엄마가 뭐 이렇게 써 놓으실 수 있다면 써 놓으시든 아니면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세요. 찍은 다음에 집에 와서 추후에 1주일 이내에 그 영상을 다시 봤을 때 벌써 그 도슨트한테 했었던 걸 3번 이상 연속하게 되죠. 그러고 집에 만약에 그거와 관련된 책들이 있다면 책으로 브릿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슨트 45,000원 5만 원 해 가지고 했었던 그 돈이 절대적으로 아깝지 않은 미술관 가 가지고 한 다음에 무슨 파우치에다가 여기다 막 스티커 붙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만든 다음에 그냥 이런 가방 들고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네 이런 거 다 기억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김은혜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메타인지와 그리고 장기 기억화의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남는다는 것 그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 한지수님 영재원은 어떤 곳이에요? 영재원은 되게 많아요. KG라는 그 사단 법인에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정말 유아 아이들을 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영재원도 있고요. 그건 착출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 있는 영재원 는 1-2 학년 같은 경우는 예체능만 영재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술 영재 뭐 무슨 음악 영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3 학년 정도부터 그리고 4-5 학년 3-4-5 6 학년부터는 이제 대학 영재원이라는 부분들을 갈 수가 있고요. 3 학년 4 학년 같은 경우는 서울교대라든지 이런 교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쪽에 교육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영재원들이 있고요. 5 학년부터는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영재원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학교에서 추천의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거기를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면접과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그 영재원을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유치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다 관장하는 고런 부분들을 가기는 사실 정말 0.001%의 부분들이고요. 네. 그렇지 않은 이상 하는 건 다 케이지나 고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GT 테스트라든지 뭐 이렇게 영재 테스트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유효하지는 않을 수 있고요. 유아기 같은 경우는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맹신을 하신다거나 그런 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웩슬러 같은 검사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뭐 좀 잘 컸나 이 정도의 부분. 그래서 책 좀 받고 뭐 이렇게 좀 노출됐고 그러면 네 평균적으로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적으로 거의 1% 나옵니다. 예. 굉장히 이렇게 막 이건 팩트. 네. 충격 먹지 마시고요. 1.5에서 1%는 거의 나옵니다. 어느 정도 엄마가 좀 교육에 열의가 있으시면. 근데 아이가 0.05나 0.01 뭐 이런 느낌이 왔다. 그럼 그 아이는 좀 더 발달이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풀배터리 검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 정도쯤이 괜찮지 6 세, 5세 이런 아이들이 풀배터리 검사까지 가는 건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림 인지 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풀배터리 검사하기 전에 그리고 풀배터리 검사에 있어서 그림책을 진짜 많이 보잖아요. 풀배터리 검사에 정말 피크를 찍습니다. 네. 그래서 풀배터리 검사 안에 그림 인지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통사책 초등학교 2 학년까지는 통사책만 있으면 됩니다. 시대별 역사가 뭐 이렇게 쫙 있어서 7-80권 되어 있는 건 네 아이가 역사에 되게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좀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7-80 권짜리가 있어야 하고요. 네. 처음에 노출할 때는 통사 그 역사에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런 정도의 시대별로 좀 메인이 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구석기, 신석기부터 조선 뭐 요런 현근대사까지 올라가 있는 고런 부분들이 가장 초등학교 2 학년까지 읽을 만한 책이고요. 왜 그러냐면 큰 틀을 만들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게 역사의 부분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신석기, 고조선 이렇게 막 시대별 역사를 읽었다 보니까 신석기, 고조선하고 이런 건 아는데 그다음부터는 모르게 되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야 역사가 재밌어지는 네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통사로 하고 연대 부분들 정도 알고 살붙이게 연결해 주시는 거 7 세라면 통사책이 맞습니다. 그리고 윤세정 님은 요 부분들 책 읽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코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전래동화 읽는 방식에서 권선징악에 있어서 어머니들은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으신데 아이는 명작 전래 안에서 이렇게 불편한 거 있죠. 저주의 말을 하고 남편을 돌아와서 부모를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이런 건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는 불편하죠. 우린 세상에 때가 묻어 있어서 그러죠. 이게 얼마나 잔혹하고 이게 얼마나 후면에서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하지만 아이는 단순한 부분이거든요. 흑백 논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얘는 좋고 얘는 나쁘고의 부분들이 분명해야 아이는 그거를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그런데 흐리멍텅하게 해 놓으면 우리는 편한데 아이는 아직 지금 정확한 이 썸이 이 중간이 없는 상황에서 흐리멍텅하게 해 놓으면 이게 이건지 이게 이건지의 판단에 미스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책은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게 해 놓은 거고요. 그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로 점점 들어와서 중립적인 부분들까지 만들어지게 하는 게 아이들의 책입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을 듣고 뭐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불편한 건 엄마의 마음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 잔혹한 말들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순화해서 읽어내거나 아니면 스킵해서 넘어가더라도 문맥상 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연결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제전례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피터팬의 하늘을 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안 불편한데 이건 상상이니까. 근데 늑대의 배를 갈라서 돌을 집어넣는 건 이것 또한 상상인데 자꾸 우리가 불편한 거죠. 세상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체험학습. 네. 그러고 예, 웩슬러 검사는 아까 굳이 4세 부분이시면 굳이입니다.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웩슬러 같은 경우는 6-7세 정도쯤에 한번 해 보시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쯤에 풀배터리 검사로 연결하시는 거 한 40만 원 정도 하는 풀배터리 검사면 바가지는 안 썼다 생각하고요. 60만 원 넘는 풀배터리 검사는 바가지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6살 수학이요. 네. 수학은 책으로 저희 키더스콜레에 있는 매스랑 만지는 수학 두 가지면 모든 수학의 마스터는 가능합니다. 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만지는 수학 안에 있는 작업 기억 플러스 그리고 수학의 정석 그리고 입체적인 부분으로 직접 자기가 경험하게 해 주는 것. 매스 안에 있는 시지각력. 수학은 시지각력과 작업 기억으로 두 가지의 능력만 끝장나게 있으면 수학은 무조건 중간 이상은 갑니다. 아이의 미래력을 정말 높이시고 싶다면 독서력, 독서의 부분에 애호감, 이 안에 문해력, 독해력 다 있죠. 인지의 부분들. 그리고 수학 이 두 가지만 잡으시면 네, 그 아이는 무조건 10% 안엔 듭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끝장지게 해 주시는 키드스콜레 1% 책장으로 다 키울 수 있다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체교과로 했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키드스콜랩 1% 책장 다 해도 메인 가지 집어넣고 2차 저차하면 뭐 1000권? 뭐 한 900권 이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모자라요. 타사책도 같이 넣어 가지고 저희 이제 아이 4000권 이상을 봤다니까요. 10번 이상. 그러면 키드스콜레 전체 책을 넣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사실 아닌 거죠. 덧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네 뭐 막 이러지 않는다. '하나만 다 보나?' 싶은데 저희는 유니타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들을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죽어라 하면서 노는데 예. 놀이처럼 4세 부분이고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면 놀이를 좀 더 인지로 연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지수 님. 네. 네. 그렇죠. 세정님은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가 "죽어"라는 말을 하는 건 네 그렇게 죽이는 거 죽어 말고 아이한테 계속 "죽어, 죽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입버릇처럼 죽는 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아픈 부분일 수 있어. 죽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다는 뭐 "사라져."라든지 이런 다른 말로 해 주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아이에게 한번 제안해 보세요. 네. 죽어라는 말은 너가 그냥 얘기하는 없어져라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슬픔이라는 부분들까지 아이에게 데이터를 준다면 아이도 생각을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 공부. 네, 한자 같은 경우는 6세 이후가 되었을 때 한자 공부는 조금 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의 80%는 한자 그리고 10%는 외래어 10%는 순우리말로 되어 있는 굉장히 한자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음과 뜻, 음을 알았을 땐 추후의 어휘의 부분들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추후에 문학 작품과 시조가 나왔을 때 어 그런 한자 언어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어휘 값을 올려주는 그 6살 반 이전에 다 해 주고 6살 반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 반복 독서하는 1년 반 시간 동안 한자라는 부분들을 좀 아이가 따라와 준다면 8급 시험 보고 그리고 초등학교 가기 전에 준 7급 즉 쓰는 것 7 급부터는 쓰거든요, 시험을 볼 때. 근데 준 7 급까지 정도를 하면 그리 어렵진 않아요. 어휘의 도움 정도는 될 수 있다. 쓰지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적는 거 정도만 나오거든요, 번호하고. 그래서 고 정도까지는 한번 시험을 보든 아니면 그 정도만 공부를 하든 하면 어휘의 부분들은 분명 도움은 된다.
라고 하고 조금 더 뭐 아이에게 한자를 더 알고 하고 뭐 이렇게 쓰고 하고자 하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자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은 장원 한자입니다. 네, 장원 한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장원 한자가 판형이 제일 커요. 크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저는 아이의 하나 더. 네네. 하실 거면 3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고, 안 하실 거면 굳이 이것저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밤발밤에서 충분히 문장에서 익혀지는 사자성어로 시작해도 되고요. 학교 들어갔을 때 수학 따라 쓰기 하면서도 익혀지면 좋은데, 어설프게 시작해서 학습하는 건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준 7급 음, 정도까지 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은 하셔야 돼요. 예, 그냥 음. 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연결해 보시고요. 그리고 박민혜님, 아이가 생각대로 그림을 다른 이름으로 네, 해주셔도 됩니다. 네, 생각대로 그림을 보고 아주 다른 내용으로 해주면 너무 좋죠. 예, 아이가 그림값을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해주면, 아, 창의적으로 잘 읽고 있다라고 하셔도 되죠. 다만, 아이가 글밥의 부분들, 내용하고 이것들을 매칭하는 작업들은 만약에 엄마가 얘가 너무 이렇게 본다, 아니면 스토리가 있는 것들인데, 막 갑자기 백설공주 신데렐라 백설공주가 막 악녀로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스토리의 개연성이 분명히 있는 것들, 창작 베이스 말고요. 그런 것들이라면, 너가 지어서 하나, 그리고 엄마가 엄마 스토리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좀 중간에 중심을 좀 잡아주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7세의 문법에 대한 언어 완성. 네, 맞습니다. 언어. 한국어, 모국어 체계가 제대로 잘 되어 있으면요, 외국어 언어는 다 잘 된다는 건 언어학자들의 공통적인 발언입니다. 네. 그래서 9세 9개월에 모국어 체계가 발달이 다 끝나요. 그래서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 아닌 이상 9개월 때 우리나라 말과 외국어 언어가 똑같이 노출되지 않은 이상 아이는 모국어를 한국어로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EFL, 즉 외국어로서의 영어의 노출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언어 하나만 끝장지게 하면 언어의 프로세스를 뇌가 인지한다는 거거든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 훈련을 한 상태에서 다른 언어가 들어왔을 때 어떨까요? 한번 훈련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습득력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파닉스가 좀 더 빨리 떼지게 되고 우리가 음을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고 그 다음에는 프리토킹은 뭐 말 그대로 노출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복화나 그래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이들 국어 우리 한글 가르치면서 갑자기 복화 그래머 이러면서 하지 않잖아요. 문법적인 개념들 똑같습니다. 문법적인 개념의 부분들이 아닌 언어로만 시작을 한다면 우리나라 모국어를 하고 연결하기에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어중뛰게 하기보다 네, 어중뛰게 하기보다 하나가 끝장나게. 지금 5살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언어에 대한 노출값을 훨씬 더 올려주셔서 뇌발달의 기전에 있어서 최대치를 네, 영어의 노출도는 자극이 덜할 수 있거든요. 네, 친근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뇌발달을 팍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부분이요. 아이가 전체적으로 등장인물이 가장 복잡하게 되는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정도예요. 전래나 명작도 굉장히 컴플렉스한 인물 주제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거의 10만 해도 100명이 넘죠. 예, 메인 신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게 스토리라든지 명작 전래에 대한 개연성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엄마는 이랬잖아 이런 부분이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냥 같이 어, 병행해가지고 삼국유사 삼국사기 같이 읽어주듯이 병행해서 읽어주시면은 이름이 뭐 아프로디테, 디로디테, 아리스토텔레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름 굉장히 뭐 헤라클레스 이름도 뭐 다 잡고 클래스 막 이러는 언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어휘의 그, 그 기억 그리고 이름에 대한 기억력은 좀 좋아지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는 다 모를 수 있지만, 네, 엄마 걔가 누구였지? 막 이러면서 판도라의 상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한 나이로 따지면 6, 7살 정도, 6살 반 이전에 아까 다른 부분에 있어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뺀 이유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됐으면 위에 덧대가지고 연결을. 절대 근데 학습만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네. 네, 여기 얘기하셨네요. 줄거리 구조가 있네. 10권, 뭐 20권 이 정도. 그래서 막 이렇게 보통 풀전지. 신화가 5세 정도의 책류가를 만약 했다면 5세 정도면 애들이 신화에 관심을 가져요. 이야기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공룡 이름을 굉장히 다양하게 외우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매개체의 이름을 10가지 이상, 뭐 우리가 아름다운 이 땅에 왜 아름다운 위인들 이제 아이들이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에이지로 하기는 애매해서 제가 반복하는 줄거리 구조가 있는 책이 10권 정도 이 아이 손에 잡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독서의 글밥의 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라면 읽는 우리가 헷갈릴 뿐이지 듣는 아이는 그걸 어느 정도 가지치기 하면서 신화의 즐거운 맛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떻든 영어나 책류가를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저는 사실 스토리가 있는 이런 글밥들이 있는 책들을 잘 보다 보시면, 한글 책들은 리딩북이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있지 않아요. 영어는 어떻든 챕터북이나 시리즈 단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책에는 시리즈물이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리즈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중물의 독서 중에 하나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재밌게 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절대 그런 시리즈에 있어서 아까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삼국유사 이런 것들은 역사 같은 경우는 만화로 접하진 않으셨으면 음, 좋겠네. 음. 아이들이 말풍선으로 연결을 하다 보면 자극적인 사진들을 계속 이렇게 보는 뭔가 팝콘 브레인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체들을 뇌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더 해야 되고 내가 해석해야 되는 그림책에 대한 개념에 연결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양하시면서 연결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얼추 다, 네네, 다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많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여기 박민혜님 얘기하셨던 전래 명작 기승전결 요거 얘기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 36개월이면 명작 전래를 읽어도 될 나이거든요. 그런데 기승전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창작을 최대한 많이 읽힌 다음에 들이라는 사람. 네, 36개월에 그러면 뇌발달의 부분들이 아닌 통상적인 노출도의 부분들로 본 거거든요. 도덕성이나 아까 도덕에 대한 인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하는 그 시기에, 네, 창작 베이스를 많이 읽혀줘야 되는 그 시간에 명작 전래를 조금 쪼개서 한다고 해서 창작 베이스를 이만큼 더 이 시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을 10권 읽어줄 거 8권으로 줄이고 명작 전래 읽어준다고 큰일이 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그 시기 때쯤에 뭔가 딱 썰어 놓는 부분들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아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에피소드를 극화시킨 걸 보면서 아는 경험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낼 거고, 이래도 되겠다, 저래도 되겠다 하는 기초사고, 그리고 기초 가치관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득이 많이 되는 건 빨리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건 아이가 연령에 맞춰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 기승전결을 뽑아내고 안에 풍부한 의성어 의태어값과 한자성어가 들어가 있는 언어역학적인 부분으로 연결을 했었을 때 사실 그 이전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서 아유 우리가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야죠. 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하는 건 괜찮은데 책으로 보는 것도 자꾸 시기를 정해놓는 것도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언어학적으로는 충분히 그 전에 읽어도 되고 도덕성으로는 36개월. 그래서 추후에 읽을 이유가 없다. 네, 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열린 결말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열린 결말의 부분들로만 해야 창작이 되고 뭐 창의적인 부분들이 연결되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건 운내자네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추후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뇌를 쪼개서 얘기하는 뇌도 굉장히 많이 어디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어디가 계속 변형계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한번 할 수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Y책 안 됩니다. Y. 네, 저희 집의 Y책은 초등학교 3학년. 네, 2학년이군요. 2학년 2학기 때 저희 집에 Y책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엔 만화책이나 기타 등등은 그 이후의 부분으로 Y도 섹션이 다 나눠져 있는 말풍선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책을 보고 아이가 그 책을 내용을 안다의 느낌이니까 Y책도 괜찮게 생각을 하실 텐데 독서는 더 많은 걸 파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네, 저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들이고요. 네.